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박정순입니다. 평생을 된장 담그며 살아온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 기사에도 실렸죠.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시골 냄새 나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서울 한복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시골 냄새 좀 나는데요. 40년 정성으로 담근 된장을 들고 서 있던 저에게 그날 저는 대기실로 쫓겨났습니다. 제 손주 돌잔치인데 가족 사진 한 장 못 찍었습니다. 호텔 직원 대기실, 청소도구 옆에서 2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끄러운 걸까? 40년 동안 매일 새벽 일어나 지켜온 이 일이 정말 부끄러운 걸까? 갈라진 제 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제 손이 아니라 이 손의 가치를 몰라보는 세상이라는 걸.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창업을. 동네 할머니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죠. 나이 들어 무슨 사업이래? 며느리한테 미움 받으려고 환장했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기록을 꺼내들고 청년조합장과 손잡고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아들의 신뢰도 동네의 평판도 심지어 가족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2살 할머니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웠는지, 어떻게 시골 냄새를 세계의 향으로 바꿨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 뒤에 숨어 살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나선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불리던 분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속상했던 분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 밀려난 적 있는 분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월 15일 토요일 오전. 저 박정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손주 민준이 돌잔치. 그랜드 하얏트 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초대장에 적힌 시간은 11시였지만 10시에는 도착하려고 서둘렀지요. 된장과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 2개를 한지로 정성껏 쌌습니다. 그 위에 다시 명주 보자기를 둘렀고요.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그 보자기였습니다. 이 보자기로 싸면 정성이 2배가 된단다.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라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남편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췌장암으로 먼저 간 남편. 여보, 오늘 민준이 돌이야.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영정 앞에 물 한 잔 올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황금빛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으로 화려했지요. 프론트 직원들은 영어로 인사를 했고 로비엔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샤넬 원피스, 루브탱 하이힐, 완벽한 펄 메이크업. 마치 호텔 VIP 고객처럼 보였지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일찍 와서 준비 도와주려고. 민준이 돌 선물도 가져왔고. 제가 보자기를 들어보이자 지연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왔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된장하고 고추장. 민준이 이유식에 쓰라고. 우리 집 40년 비법이야. 지연이가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시골 냄새 좀 나는데요? 시골 냄새? 그리고 여긴 호텔이에요. 1층에 에르메스 매장도 있고
향수 매장도 있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VIP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지연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직원이 제 보자기 짐을 받아들더니 로비 구석 청소 도구함 옆에 대충 놓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짐처럼. 제가 준비한 백합 꽃바구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만 원짜리 샴페인 타워와 5단 케이크 옆에서 제 꽃은 초라해 보였지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실래요? 대기실? 왜 내가? 손님들 맞이해야 해서요. 그리고 지연이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산 검은색 정장, 5년 된 구두, 갈라진 손톱. 컨셉이 모던 파티인데 어머니가 계시면 좀 그래요. 컨셉? 내가 컨셉을 깬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볼룸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직원 대기실, 청소도구와 린넨이 쌓인 그곳에서 저는 2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민준이 정말 잘생겼어요 하는 칭찬 소리. 내 손주 돌잔치인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휴대폰을 꺼내 아들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대기실에 있어. 언제 들어가니?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 지연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케이크 커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사진 찍는다는 사진사 목소리도 들렸고요. 자, 이제 가족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가족인데 왜 나는? 행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셔도 돼요. 민준이는? 사진은? 아까 다 찍었어요. 시댁 어른들이랑. 시댁 어른? 내가 시댁 어른인데. 아, 정우 아빠 쪽 어른들이요. 회장님, 사모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갈라진 손등, 된장 냄새가 밴 손톱, 주름진 얼굴에 어설프게 바른 립스틱. 그래, 난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정말 초라해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 정순아,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야. 집안의 역사고 여자의 자존심이란다. 어머니, 제 된장이 이제는 그저 시골 냄새가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자기를 빨아 널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바닥에 놔둔 탓에 더러워진 명주 보자기. 미안해. 너라도 깨끗해야지. 그리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쫓겨났어. 우리 손주 돌잔치에서.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럽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내 된장이 정말 그저 냄새일 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날 밤 9시 집에 돌아와 겨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가운 보리차를 한 잔 마셨지요. 된장 항아리 2개는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가져오지도 못한 채 어차피 안 먹을 거면서 왜 가져왔을까? 라디오를 켰습니다. 남진애님과 함께가 흘러나왔지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장 담그며 소금에 절어 갈라진 손.
매주 뜨며 뜨거운 김에 데인 흉터, 항아리 옮기다 생긴 굳은 살. 이 손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서랍장으로 가서 연고를 꺼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연고를 바르는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정순아, 된장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건 훈장이란다. 어머니, 요즘은 훈장이 아니라 흉터래요. 연고를 다 바르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984-2024 숙성 일지. 남편의 필체로 쓰인 표지. 40년간 우리 부부가 함께 써온 장 담그기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4년 3월 15일 첫 매주 띄우기. 온도 24도, 습도 65% 정순이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너희가 이제 진짜 부부라고 하심. 남편 글씨 옆에 제 메모도 있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매주를 떨어뜨릴 뻔함.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심. 남편이 손 잡아줌. 한 장 한 장 넘기니 세월이 보였습니다. 1987년 4월 마이너스 정오 100일. 100일 된장 따로 담금 1995년 7월 마이너스 가뭄. 염도 20%로 높임 2001년 9월 마이너스 시어머니 돌아가심. 비법 전수 완료 2012년 3월 마이너스 민준이 탄생. 증손자 된장 시작. 매일의 온도, 습도, 염도, 날씨, 바람의 방향까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계절의 순환이었으며 사랑의 기록이었지요. 2021년 8월 15일 남편 췌장암 진단. 된장은 혼자서도 담글 수 있을까? 아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 페이지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었겠지요. 마지막으로 쓴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8일 민준이 돌선물용 특별된장 완성. 염도 17%, 숙성 18개월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기뻐하셨을 것. 오늘 날짜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썼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민준이 돌잔치. 호텔 대기실에서 이 시간. 시골 냄새라는 말을 들음. 하지만 깨달았다. 향은 죄가 없다. 잘못은 향을 가치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다. 내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체면은 순간이지만 장인의 기록은 평생이다. 일지를 덮고 남편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만든 게 단순한 양념이 아니잖아. 이건 우리 인생이야.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가치 된장 특허 등록 지역 협동조합. 새벽 2시까지 검색하고 메모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식품공학 박사 고향에서 발효협동조합 설립 전통장인과 현대기술의 만남 추구. 기사 속 청년의 이름은 강민수. 우리 읍내에 협동조합을 만든 35살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주방으로 가서 된장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짠맛 속에 숨은 단맛. 18개월 숙성이 만든 깊은 풍미. 메주와 소금과 시간이 만난 조화. 이게 어떻게 그저 냄새란 말인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84년 첫 장 담그던 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저, 시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정호. 모두가 된장 항아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시어머니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정순이가 드디어 장 담그기 시작. 이제 진짜 우리 집 사람이다. 자랑스럽다. 어머니, 저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닌가 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불타오르는 게 있었지요. 그래, 증명해 보이자. 내 된장의 가치를. 새벽 3시 마지막으로 일지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추신. 된장은 냄새가 아니라 향이다. 시골은 촌스러움이 아니라 근원이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은 항아리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40년의 세월이 담긴 항아리들. 그 안엔 단순한 된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DNA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협동조합부터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내가 옳다.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거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된장 항아리를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18개월 숙성된 된장의 표면엔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아닌 발효의 꽃이었지요. 그래, 너희는 잘못이 없어. 내가 너희 가치를 찾아줄게. 아침 식사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껏 상을 차렸지요.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다. 월요일 아침 9시 읍내 발효협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예전 농협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지요. 우리 발효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청년이 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수 조합장님이신가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호기심 가득한 눈이 보였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된장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아, 된장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민수 씨가 따라준 차는 뜻밖에도 된장차였습니다. 된장을 볶아서 우려낸 구수한 차. 이건 제가 개발한 건데요. 어떠세요? 구수하네요. 된장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지요. 이걸 보시면 제가 왜 왔는지 아실 겁니다. 민수 씨가 장부를 펼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1984년부터요? 네, 40년 기록입니다. 남편과 함께 매일 썼죠. 한 장 한 장 넘기던 민수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건 보물이에요. 보물이라니. 온도별 발효 곡선, 계절별 염도 조절, 습도와 맛의 상관관계. 40년간의 빅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민수 씨가 흥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데이터로 표준화된 레시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표준화요? 네. 할머니의 40년 노하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동네 할머니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품평회 하는 날 맞지? 아, 네. 김할머니, 이할머니, 최할머니 오셨네요. 민수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세요. 40년 된장 전문가시래요. 어머, 40년이면 대단하네. 김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우리도 평생 담갔지만 기록을 한 건 없었는데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품평회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된장 맛 평가하는 자리예요. 조합원들이 가져온 된장들을 차례로 맛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간 된장 차례가 왔지요. 이건 18개월 숙성입니다. 첫 맛을 본 이 할머니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짠맛이 전혀 거슬리지 않아. 단맛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네요. 민수 씨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면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찾는 그 맛이에요. 미슐랭이요? 프랑스 요리사들이 한국 전통 된장을 찾는데 이런 깊은 맛을 원한대요. 그때 민수 씨가 조합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조합과 함께 하시죠. 이 된장을 상품화합시다. 상품화라니. 저는 그저 민수 씨가 칠판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할머니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합니다. 박정순 명인의 들바람 장독이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레시피를 특허청에 영업비밀로 등록합니다. 지식재산권이 되는 거죠. 셋째, 수익의 30%는 자동으로 실버타운 반찬 나눔 사업에 기부합니다.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 씨, 잘 생각했어. 우리도 도울게. 최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평생 장 담갔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건 처음 봐. 민수 씨가 고무 대야를 가리켰습니다. 대야 옆면에 하얗게 맺힌 소금 자국을 보며 말했지요. 할머니, 이 소금 결정 패턴 보세요. 15년은 됐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금 결정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맺히려면 최소 15년은 같은 농도를 유지해야 해요. 이게 진짜 레시피예요. 민수 씨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유산 대신 지식재산을 남기시는 겁니다. 지식재산. 돈으로 물려주면 한 번이지만 지식으로 남기면 영원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특별 조항이 있었지요. 모든 제품의 제조자 실명 표기 수익 30% 자동 기부 전통 제조법 100% 준수.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가족관계 없이 모든 거래처 동일 조건 적용. 민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족관계 없이요? 네. 며느리든 아들이든 특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박정순. 40년 만에 쓰는 정식 계약서 서명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3개월 안에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브랜드보다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이요? 제 된장이 냄새가 아니라 향이라는 걸. 시골이 촌스러움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걸. 조합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 무시당할 이유가 없지. 그날 오후 민수 씨와 함께 장독대를 정비했습니다. 낡은 덮개를 새 광목천으로 교체하고 항아리마다 번호표를 붙였지요. 할머니, 이제 각 항아리의 온도와 습도를 매일 기록할 거예요. 그럼 제가 매일 와야 하나요? 아니요. 할머니가 마을 어르신들을 고용하세요. 일자리도 만들고. 김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 할래. 월급 받고 일하는 거 평생 소원이었어. 이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70 넘어서 직장인 되는 거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계약했어. 우리 된장이 이제 브랜드가 된대. 영정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할머니, 벌써 주문이 50개 들어왔어요. 벌써요?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40년 장인 할머니의 된장이라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된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7시 장독대 앞에 모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2세, 이명희 할머니 70세, 최영자 할머니 73세, 그리고 저 4명의 할머니 생산팀이 만들어진 거죠. 민수 씨가 위생모와 앞치마, 장갑을 나눠줬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킥킥 웃었습니다. 아이고, 평생 맨손으로 하다가 장갑을 끼니까 어색해. 순자 씨,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깨끗함은 나만의 체면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건강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작은 기계들을 꺼냈습니다. 염도계, 온도계, pH 측정기. 이걸로 매일 측정해서 기록할 거예요. 어머, 복잡해 보이는데. 명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일주일이면 다 배우실 거예요. 첫 작업은 장독대 청소였습니다. 40년 된 항아리들을 하나씩 비우고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렸지요. 정순아, 이 항아리 진짜 좋은 거네. 숨구멍이 살아있어. 영자 할머니가 항아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100년 된 항아리도 있어요. 오후엔 표준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 손 씻기부터 다시 배워봅시다. 민수 씨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톱 밑까지 30초, 손목까지 문지르기, 수건은 일회용.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우리가 만드는 건 음식이에요. 신뢰를 먹는 거죠.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곧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은 라벨 작업이었습니다. 각 항아리마다 제조일, 온도, 습도, 제조자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까지요? 순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이름을 거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먼저 라벨을 붙였습니다. 2024년 9월 17일 온도 23도, 습도 62% 제조 박정순. 다른 할머니들도 따라했습니다. 내 이름이 붙으니까 뭔가 자랑스럽네. 명희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이구, 할머니들 사업가 되셨네. 무슨 사업가야? 그냥 일하는 거지. 근데 정순 씨 들었어? 내 며느리가 한식당 연다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가요? 그래. 강남의 고급 한식당. 프리미엄 전통 된장 찾는다고 소문났던데.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제품을 쓰면 되겠네요. 글쎄, 며느리가 원할까?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된장을 찾는다. 하지만 내 된장은 시골 냄새라며 무시했는데 다음 날 첫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메주를 확인하고 소금물 농도를 맞추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각자 맡은 항아리에 서명하세요. 4명의 할머니가 각자 라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뭉클했습니다. 평생 이름 없이 일했던 우리가 이제 당당히 이름을 걸고 일한다는 것. 일주일 후 첫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민수 씨가 작은 유리병에 담아 라벨을 붙였습니다. 박정순 명인의 들바람 장독 40년 전통, 18개월 숙성 한국 전통 된장. 와, 진짜 상품 같아. 순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디에 팔아요? 민수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주문이 200개 넘었어요. 뭐라고?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40년 장인 할머니 된장 꼭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담그던 맛 같아요. 진짜 전통 된장 찾았네요.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성공할 것 같아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며느리였습니다. 레스토랑 준비하면서 된장 공급처를 찾고 있는데. 그래. 혹시 어머니 된장 살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협동조합에 연락해. 정식으로 계약해야 해. 네. 왜 조합에? 난 이제 개인이 아니야. 들바람 장독의 대표 생산자야. 어머니가요? 그래.
그리고 특별 대우는 없어. 모든 거래처 동일 조건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나는 쫓겨난 시어머니가 아니라 된장 브랜드의 대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4명의 할머니가 막걸리로 건배했습니다. 우리 성공하자. 70 넘어서 창업이라니. 이제 손주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생겼네. 남편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시작이야. 지켜봐줘. 10월 셋째 주 토요일 성수동 로컬 마켓.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에 깨끗한 앞치마, 그리고 들바람 장독 로고가 새겨진 두건을 썼지요. 순자, 명희, 영자 할머니도 똑같이 차려입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순자 할머니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당당하게 가자. 트럭에 된장 500개를 싣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성수동에 도착하니 이미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부터?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SNS 예고편 보고 온 거예요. 40년 장인 할머니 직접 판매라고 했거든요. 부스를 정리하고 시식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을 작은 종이컵에 담고 오이와 고추를 썰어놨지요. 오전 10시 판매 시작. 첫 손님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맛 좀 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건 18개월 숙성 된장입니다. 여성이 된장을 찍어 먹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이 맛, 우리 엄마가 담그던. 어머니가 된장 담그셨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맛이에요. 정확히.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2통 주세요. 아니, 3통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맛보고 싶어요. 정말 전통 된장인가요? 방부제 안 들어갔죠? 하나하나 설명하며 시식을 권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40년 동안 같은 맛을 유지하신 거예요? 제가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매일 기록했어요. 온도, 습도, 염도, 날씨까지. 와, 이게 진짜 빅데이터네요. 청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5통 살게요. 오후 1시, 이미 300개가 팔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돌잔치 때 호텔에서 봤던 지연이 회사 직원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직원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죄송했어요. 저도 말리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 된장, 정말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네. 저와 동네 할머니들이 함께 만들어요. 직원이 시식을 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미슐랭 셰프들이 찾는 그 맛이에요. 그래요? 10통 살게요. 아니, 20통이요. 오후 3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500개가 모두 팔린 거예요. 완판이에요. 할머니들, 우리 해냈어요. 민수 씨가 환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내 나이 70이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때 한방송국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전통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방송할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할 말은 분명했지요.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고 정체성입니다. 40년간 기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면은 순간이지만 장인의 기록은 평생입니다. 이걸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어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진정한 K-푸드.
우리 것의 가치를 다시 봤어요.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2,500만 원. 그중 750만 원이 자동으로 실버타운 반찬 사업에 이체됐습니다. 민수 씨가 보내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어르신 200명에게 반찬이 배달되는 모습이었죠. 정순 씨 덕분에 이번 달은 풍성하게 먹어. 동네 어르신들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 이렇게 쓰이니까 더 뿌듯하네. 며느리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된장 필요하면 정식으로 주문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관계는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500개 다 팔았어. 사람들이 우리 된장 맛보고 울었어. 4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나도 울었어. 벽에 붙여둔 매출 내역서를 봤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 돈의 흐름. 누가 얼마를 벌고 어디로 얼마가 기부됐는지. 돈의 흐름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진다. 그게 제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11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협동조합 사무실에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함께였죠. 어머니 앉으세요.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레스토랑 오픈이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된장 공급 계약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씨,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식 계약 절차를 밟으셔야. 민수 씨, 잠깐만요. 지연이가 손을 들어 민수 씨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투자받은 돈이 3억입니다. 실패하면 우리 집안이 망해요.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 우리가 남이야? 정우야. 엄마가 된장 사업 시작한 것도 어차피 우리 가족 덕분이잖아. 그날 호텔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엄마가 뭘 했겠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당한 수모를 이렇게 해석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엄마 된장 무료로 쓰게 해줘. 우리가 성공하면 엄마도 유명해지잖아. 무료로. 정우야, 이건 내 사업이야. 조합원들과 함께 만든 거란다.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엄마 된장이잖아. 순자 할머니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정우야, 그건 아니지. 우리 모두가 만든 거야. 지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계약서예요. 3년간 독점 공급, 대금은 성공하면 드리는 걸로. 성공하면? 네. 레스토랑이 자리 잡으면 그때 정산할게요.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 요구예요. 지연이가 민수 씨를 노려봤습니다. 민수 씨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 나가주실래요? 민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 씨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된장 없으면 저희 레스토랑 컨셉이 성립 안 돼요. 그러니까 3대가 함께 만드는 전통의 맛 이게 우리 마케팅이에요. 어머니가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허락 안 하면? 지연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다른 할머니 구하면 되니까. 40년 전통 된장이라고 하면 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건 사기야. 사기?
어머니도 장사하시잖아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원칙이야. 원칙? 원칙이 밥 먹여줘?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이럴 거면 왜 사업 시작했어? 가족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업이 무슨 의미야? 정우야. 아빠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그렇게 가족 우선이라고 하더니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달라졌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나가줘. 둘 다. 어머니.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으면 어머니 사업도 못 커요. 나가라니까. 두 사람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야지. 할머니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정순 씨 소문 들었어.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냐? 이장님, 가족한테는 좀 봐줘야지. 그렇게 원칙만 따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제 원칙이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지만 융통성이 없어 보여.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저 항아리들. 내가 지키려는 게 뭘까?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응. 내가 볼 때는 내가 맞아. 정말? 가족이라고 해서 규칙을 어기면 안 돼. 그럼 우리 같은 조합원들은 뭐가 돼?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버텨. 내가 지금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져. 그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오후에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지연 씨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급하게 인터넷을 켰습니다. 지연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40년 전통 된장을 만든 시어머니. 하지만 가족에게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 냉정한 분. 혈육보다 돈이 우선인 요즘 세상이 슬픕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가족한테 그럴 수 있나? 너무하네요. 혈육이 남보다 못하네. 하지만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죠. 며느리가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원칙을 지키는 게 맞아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걸까?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이거 봐. 영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박정순 씨 가족한테도 매정하다면서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럴까봐 걱정돼요. 우리 조합 제품 안 사는 게 낫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되다니. 정순아, 울지 마.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명희 할머니도 왔습니다. 정순아, 우리는 내 편이야. 끝까지. 세 명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야. 버텨줘.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가족한테 미움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걸까?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오라. 힘들어도 견뎌.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왔잖아.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혼잣말을 하며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항아리 표면. 너희가 내 편이지? 다음 날 아침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SNS 여론이 안 좋습니다.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연 씨와 타협한다. 둘째, 원칙을 고수한다. 조합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순 씨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면 제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러날게요. 뭐라고? 제 때문에 조합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순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정순이가 없으면 우리 조합도 없어. 영자 할머니도 일어났습니다. 맞아. 우리는 정순이 편이야. 투표 결과 15대 5로 원칙 고수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5표의 반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그 자리에서 항아리들은 묵묵히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버텨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 아니라는 예감.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두려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마을회관. 들바람 장독 파트너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파트너 업체 대표들이 모두 모였죠. 그 중에 지연이 부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민수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된장이 전국 신계 레스토랑에 공급되는 걸 기념하는 자리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일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죠. 3개월 전 저는 시어머니를 호텔 대기실에 모셨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난다고, 컨셉에 안 맞는다고.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된장이 제 레스토랑의 핵심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다 보잖아. 아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그날 엄마를 혼자 두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들. 이제 됐어.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대신 약속해. 앞으로 매달 실버타운 봉사. 네, 약속할게요. 그날 시식회에서 지연이가 만든 요리가 나왔습니다. 들바람 장독 된장찌개 스페셜. 처음으로 시어머니 된장으로 만든 요리였죠.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40년 내 손맛에 지연이의 기술이 더해진 맛이었습니다. 맛있네. 정말, 정말요? 그래. 이제 내가 진짜 며느리구나.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화장 번진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실버타운 봉사 시간.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어머, 예쁜 아가씨가 다 있네.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지연이가 서툴게 국을 뜨다가 손에 된장을 묻혔습니다. 아, 괜찮아. 된장은 손에 좋아. 제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지연이가 된장 묻은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된장 냄새가 좋아요. 그래. 네. 이게 우리 가족 냄새잖아요. 식중독 사건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바람 장독 협동조합은 전국 120개 레스토랑에 납품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3배 늘었고 일자리도 50개 만들어졌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존중. 아침 7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들이 하얀 서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41년 차구나. 혼잣말을 하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잘 있었니? 민수 씨가 장독대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 딱 1년 전 그 사건 있던 날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도 지나갔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그때 도와주셨으면 지금쯤 며느리분이랑 잘 지내셨을 텐데.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아쉽긴 하지. 아쉬우세요? 그래.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싶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오후 2시 실버타운 봉사 시간. 200명의 어르신들께 반찬을 배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명희, 영자 할머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 우와, 정순이 된장이면 맛있겠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국을 뜨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 지연이었습니다. 1년 전 사건 이후 지연은 레스토랑을 폐업했습니다. 3억 빚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러다 석 달 전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봉사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급여 없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회를 주세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소 1년. 매주 토요일. 빠지면 안 돼. 지연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고 지연도 조용히 일만 했죠.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설거지하고 마룻바닥 닦고 어르신들 목욕 시중 들며 생긴 변화였죠. 예전에 매끈했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도 지연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손 좀 봐. 지연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갈라진 손을 봤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금방 갈라지는 손. 40년 전 제 손이 그랬습니다. 연고 발라.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받아. 지연이 크림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만 울어. 어르신들 보고 계셔.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생각했어요. 알아. 어머니가 40년 동안 이렇게 일하신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연아. 네. 용서는 아직이야.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건 보여. 정말요? 그래. 손이 말해주더라.
지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자랑스러워요. 처음으로. 그래. 네. 예전엔 손 거칠어질까봐 고무장갑 꼭 끼고 일했는데 지금은 이 손이 일한 증거 같아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럼 됐다. 배식이 끝나고 어르신 한 분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매주 고마워. 덕분에 밥이 더 맛있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요. 어르신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 기특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구나. 봉사가 끝나고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정우랑 이혼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지난달에 정우는 끝까지 어머니 탓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잘못은 우리가 한 거예요. 정우는 뭐 한다니? 재취업 준비 중이래요. 연락은 안 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르셨어요. 제가 틀렸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니,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봐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뭘? 작은 분식집.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그래. 네.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어머니 된장 쓰고 싶어요. 정식 계약으로.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달라졌어. 1년 동안 묵묵히 일하더니 이제 사람이 보이더라. 용서는 아직이지만 미워하진 않아. 일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사건 1주년. 지연이와 조금 가까워진 날. 용서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된장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것.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 박정순, 72세, 된장 장인. 그리고 여전히 배우는 중. 창밖을 봤습니다. 장독대 위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하얀 눈을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41년을 지켜온 자리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인데?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주문 들어왔어요. 50kg씩 매달. 정말? 네. 할머니 된장이 파리로 간대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우리 된장이 프랑스 간대. 시골 냄새가 이제는 세계의 향이 됐어. 영정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눈이 그쳤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항아리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항아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41년 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잘했다. 내가 우리 집 기둥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달빛 아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뿌듯해서, 외로워서가 아니라 충만해서 집으로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얼굴.
주름졌지만 당당했습니다. 나 괜찮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정순아. 이제 편히 쉬어.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꿈속에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42년 차가 남았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장독대에서 된장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41년 된 향. 이제는 자랑스러운 향. 세상이 인정한 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낸 향. 좋아. 오늘도 시작이다.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72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 당신의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의 가치를 몰라보는 세상입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가족에게 상처받으셨나요? 당신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들으시나요?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응원합니다. 캐나다에서 봤어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72살에 시작한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